자, 코인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1조 실탄 들고 우리금융 지분 인수 나선다. 업비트가 우리금융을 왜 인수를 할까? 지분을 굳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 서울에 3천억짜리 땅을 또 매입을 했죠. 돈이 하루에 그 수익만 하더라도 얼마라 그랬지? 한 몇백억 된다 그랬었는데 하여튼 지금 지분 10%를 놓고 각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 확장 나선 두나무, 인수 합병 시장 적극적 참여, KT 뭐 후보는 이미 뛰어들어. 가상화폐 업체 두나무가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인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IB 업계에서 두나무가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합병을 적극 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금 자산이 1조 797억 원. 뒤집어집니다. 자, 비트코인 필두로 가상화폐 거래가 폭증하면서 수수료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 덕분. 그냥 수수료만 해도 몇백억이냐 하루에 벌어들이는 게 업비트가. 우리금융 지주 뭐 지분을 사들여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작년 12월입니다. 2020년 12월. 두나무가 디파이를 시작을 했었어요.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첫 디파이 서비스 트리니토, 요게 작년 12월 달에 종료가 됐어.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블록파이 이런 거 뭐 엄청 크죠 지금. 예치액이 막 몇 조, 몇십 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될까? 디파이 서비스가. 동키 있죠. 동키가 아니지. 동키인가? 우리 한국 그 첫 디파이 서비스. 뭐 그런 것처럼 한국도 이제 디파이 서비스 막 시작하고 하는데 업비트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내놨는데 종료를 해버렸어. 누군가 압박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래서 암호화폐 예치 뭐 대치 기능을 지원을 중단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업비트가 우리금융을 지분을 인수했어. 요거 무슨 뜻일까? 업비트는 뭐를 하고 싶은 걸까? 디파이라고. 우리 봉 프로젝트님이 방송 초기 때보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딱 느신 게 보입니다. 뿌듯해요. C파이도 뭐 마찬가지고 디파이도 그렇고. 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그런 걸 못 잊었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고지식?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다. 또 위험하네요. 또 업비트가 작년 12월 달에 디파이 서비스를 그 종료했죠. 업비트 뭐 하고 싶어요? 우리금융을 지분을 그냥 인수해버려. 디파이 하겠다. 이게 은행을 안 거치고 업비트 자체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해. 트리니토라고. 근데 어디서 압박이 들어와요? 금융이라던가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와. 왜? 디파이 서비스 그거 안 돼. 왜? 은행 밥그릇이니까. 은행 허락 없이 우리 은행 규제 그 은행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하면 상관없지만 너네 암호화폐 거래소가 디파이를 해? 이자를 받아? 안 돼. 업비트 화나죠. 열받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을 인수를 해서 은행법 규제 그 안을 맞춰서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디파이를 할래. 그 초이스 된 게 우리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를 해버려요. 다. 최고 주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은행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비트코인 담보 대출까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맡기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관리해주는 게 누구예요? 커스터디가? 업비트. 아시겠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연세가 많으시고 좀 몸이 불편하시고 암호화폐 거래소 이렇게 접근하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우리은행 가셔가지고 그 대출 잔고 그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이런 사정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면은 비트코인 상품이 있고 뭐 이더리움 그리고 뭐 이렇게 뮤추얼 펀드처럼 트론이랑 리플이랑 같이 섞어 놓은
고수익률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구매하고 그 구매한 코인을 누가 관리해줘요? 업비트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금융을 인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향후 몇 년 안에, 몇 년도 아니지 뭐 2년 3년 안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국민은행 가면 국민은행 뭐 농협 우리은행 가가지고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 가서 대출 창고 아니면 뭐 비트코인 창고가 따로 생기던가 대출 창고에서 비트코인 아마 그 펀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100%. 미국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 똑같이 간다. 그래서 업비트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금융 지분 인수해서 우리금융에서 앞으로 오프라인 비트코인을 팔겠다. 요거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암호화폐 커스터디. 자, 뭐 서비스를 출시해도 1년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해버려 그냥.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은행 지분을 아예 매집을 해버려. 자, 지금 우리 뭐 미국 재무부나 뭐 이런데 외국 뭐 다 전 세계 디파이 뭐 대출 플랫폼 규제 엄청 하고 있죠. 그 규제안이 이제 내년 상반기 때 꺾일 때 쓰일 건데, 자, 디파이를 왜 규제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없는 이유. 물론 뭐 디파이 규제할 수밖에 없지. 왜? 은행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현금을 예치해서 이자를 주죠. 그것도 대출해줘. 대출 이자를 받아먹고. 근데 비트코인을 대출하고 하면은 이자를 은행에 이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 대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 맡긴 사람 1도 없겠죠. 그래서 은행 밥그릇을 뺏어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를 규정하는 거고. 자, 은행 밥그릇 뺏기기 싫어. 기득권 애들이, 은행권 애들이. 두 번째, 지금 디파이 서비스를 규제할 수가 없어. 현행법으로. 왜 그래요? 현행법으로 디파이 서비스를 규제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지금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를 하죠. 코인을. 자, 우리 김졸려님이 코인으로 이자 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우리가 디파이 플랫폼 그 서비스에 예치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게 되면은 보상을 뭘로 줘요? 보상을 법정화폐로 주게 되면 은행법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보상을 해당 플랫폼 코인으로 주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디파이 그 규제안을 서둘러서 내고 있는 겁니다. 기존 그냥 디파이 플랫폼 해가지고 코인을 맡겨. 이자를 달러로 주네? 아니면은 뭐 하나로 주네? 엔화로 주고 뭐 인민피로 주네? 그렇게 되면 걸려. 왜? 법정화폐를 주는 이자를 주는 거는 은행법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정부에 이렇게 규제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 정부 이퀄 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자를 다 코인으로 줘.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은행법에도 안 돼 있고 이걸 뭐 어떻게 어떤 법으로 그 처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파이 서비스를 규제할 수 없고 앞다퉈서 지금 디파이 요거 규제안을 설정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뭐 유니스와 팬케이스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덱스 거래소 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상황. 자, 그리고 요거 은행이자 제로금리죠. 근데 디파이 플랫폼 금리 7%, 많게는 200%, 300%까지. 은행 기득권 세력들 밥그릇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디파이 규제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너네 하지마. 우리가 은행이 디파이 할 거야. 해서 C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흐름이. 요거를 어떻게 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화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화. 앞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랑 은행이랑 구별이 없을 겁니다. 업비트 직원이 은행원이고 은행 직원분이 업비트 직원이다. 똑같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하는 일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게 될 거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는 일을 은행이 하게 되는 서로.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